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2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 축하를 보냈습니다. 중국까지도. 다만 두 나라가 아직 하지 않고 있죠. 하나는 푸틴,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김정은, 두 사람은 축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트럼프 퍼스트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세계 지도국 역할을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자연히 동맹을 아주 소홀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맹에 적대감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나토에 대해서. 그러면서 독재자들을 견제해온 인권 문제를 통해서 그 정책도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를 닮은 독재자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종 파퓰리즘 독재 시대로 가는 문을 연 지난 4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당선되니까 조 바이든은 전통적인 국제주의자,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스트, 자유적 국제주의자의 면모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1가는 안보 전문가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천영우 TV를 통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압박 정책을 펼 것이다. 트럼프는 말로만 중국 압박을 했지만 실력이 없었는데 바이든은 웃으면서 중국의 팔을 비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또는 호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중국이 트럼프의 당선을 바랐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특히 반공 성향이 강한 분들 사이에서는 왜 그런지 미국의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인들, 특히 우파 성향 인사들은 공화당을 민주당보다 더 좋아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당명이 민주당이니까 한국의 민주당 세력과 혼동을 해가지고 동일시 해가지고 싫어했을 가능성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을 좌파라고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식의 좌우 개념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좌우 개념이 뭐냐면은 친북이냐 아니냐는 걸 주로 기준을 하죠. 미국에서는 친러시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라고 부른다면은 진보 좌파 뭐 이게 자꾸 혼용되고 있는데, 굳이 좌파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주로 이제 복지정책, 이민정책 또는 낙태, 뭐 세금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좌파 개념하고는 다른데, 일단 민주당도 좌파다. 한국 민주당도 좌파니까 미국의 민주당도 좌파다. 이런 고정관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민주당 대통령 트루만이 6.25 전쟁이 났을 때 즉시 미군 파병을 결단한 것은 그냥 지나치고 메가드 사령관을 해임을 해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았다. 이렇게 오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역사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싫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카트가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인권 문제를 가지고 박정희를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했다. 이게 결국 11.6 사건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을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합쳐가지고 미국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바이든 대결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건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을 바란 사람이 4, 트럼프 당선을 바란 사람이 1, 4대1로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김정은을 리틀 라켓맨이라고 하면서 화염과 분노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압박할 때는 야, 이제 손을 보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 문재인과 함께 비핵화 사기극에 동참한 뒤에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이용을 해가지고 2016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올해 총선에서도 이겼다. 한국의 선거를 망쳤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150년 정도의 한미 관계사를 쭉 훑어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한국의 독립과 건국과 호국, 경제 발전을 더 밀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한국에 불리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더 편해졌거나 한국이 더 안전해졌다라고 볼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한 우드로 윌슨, 한국의 건국과 호국에 결정적 기여를 한 트루만,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을 많이 도와준 존슨 대통령, 이분은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일본의 조선 병합을 묵인한 시어도르 루즈벨트 공화당 대통령이고요. 1949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사람은 뒤에 공화당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1970년에 주한미군 7사단을 뺀 사람은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역사적 맥락을 쭉 한번 짚어보면은 조 바이든이 대충 한미 관계사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미국 대통령과 한국과의 관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05년에 대한제국 시절이죠. 공화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퍼트와 일본 총리 가스라 다로가 만나서 필리핀을 미국이 통치하고 조선반도를 일본이 통치하는 것을 서로 양해를 합니다. 이때는 이미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귀착되어 가지고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일 강화회담이 열리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여튼 공화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05년 8월 5일 바로 그때입니다. 30살의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감리교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미 국무장관의 소개장을 가지고 롱아일랜드에서 휴가지를 보내고 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 만납니다. 재미 한인들의 청원서를 전달하는데 조미 조약 조선과 미국 조약상의 거중조정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미국이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조선을 어떻게 보면 포기한 루즈벨트 대통령이니까 이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래의 한국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생애를 통해서 4사람의 미국 대통령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즉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근데 이 네 대통령은 보통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랭킹에서
대충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대통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크게 놀았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8년 1월입니다. 민주당 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민주당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질서 재편을 위한 14개조 구상을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유럽 전쟁에 참전을 결단하였던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 총장 시절에 박사과정 유학생이던 이승만을 개인적으로 총회해가지고 집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보내기도 하는 아주 흥미로운 관계입니다. 이 윌슨의 14개조 구상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입니다. 이듬해 3.1운동이 일어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추천되었습니다. 왜냐? 이승만이 윌슨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승만의 카리스마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 카이로에서 만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 영국의 처칠 수상은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전후 아시아 질서의 재편 원칙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합니다. 국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장개석 씨가 옆에서 도왔고. 자, 1947년 민주당 트루만 대통령은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를 해가지고 자유를 위협하는 국제공산 세력과의 대결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이승만을 뒷받침해가지고 그가 주도한 유엔 감시와 총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거죠. 이때도 민주당 대통령 트루만이 도왔습니다. 1949년 6월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1950년 6월 트루만은 남친 소식을 듣자마자 파병을 결심합니다. 트루만이 또 한 번 한국을 살립니다. 1953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할 궁리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를 달래기 위하여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합의합니다. 1961년 이제는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은 방미한 박정희 의장을 만나가지고 군사혁명을 추진하고 경제개발 지원을 약속합니다. 박정희는 월남 참전 의사를 밝힙니다. 1963년에서 69년 사이 민주당 존슨 대통령 시절에 한국은 2개 사단 총 5만 명, 연인원으로는 30만을 월남에 파병하여 한미관계는 미룰기를 맞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입니다. 이때도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1965년 미국에서 정권이 닉슨 공화당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월남전에서 발을 빼려야 했던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괌 독트린을 발표를 해가지고 아시아에 대한 개입 축소를 밝히고 이듬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합니다. 1977년 이번에는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빌미로 삼아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다가 군부의 저항을 받고 포기합니다. 이로 인한 한미 갈등은 11.6 사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카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미국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1년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대소 포위망 강화를 위한 포석에 들어갑니다. 레이건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두환 정부를 지원하고 한편 민주화운동도 응원을 했습니다. 1992년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지원하에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의 결정판인 한중 수교를 이룩합니다. 이때도 부시와 노태우 두 대통령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정책을 서울올림픽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방정책을 추진하는데 미국이 크게 도와줬습니다. 이때는 공화당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1994년 민주당 클린턴 정부는 북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구상도 하지만은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제네바 합의로 가는데
북한에 이용되어 가지고 핵 개발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2000년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이후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과속 접근을 견제하였고 2005년에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노린 금융제재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정은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했지만은 부시는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시는 이명박을 지원했고 한국이 G20 회의의 일원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2008년 이후 8년간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 인내란 명분으로 현상 유지를 꾀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을 키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친중 반일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해 가지고 당시 바이든 부통령을 보내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팅을 잘 해야 한다, 중국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엔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다가 문재인 김정은의 비핵화 쇼에 이용당했습니다. 얻는 것 없이 김정은의 위상을 올려주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략적 성격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트럼프였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었고 바이든은 첫 외부 행사로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기념비에 가서 헌화했던 것이 참 좋은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한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김정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불리한, 그러지 않아도 김정은을 깡패로 보고 히틀러에 비유하는 이 바이든 씨의 생각을 잘 다듬고 잘 유도하고 또는 잘 돕고 때로는 견제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꿈인 북한 농당 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몰아내고 전쟁하지 않고 자유통일하는 길을 가는데 바이든 씨의 역할을 우리가 주문하고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